목성 공포증을 아시나요? 태양계 행성 중 유독 목성의 사진을 보고 두려움을 느낀다는 공포증입니다. 사실은 정식으로 인정되는 병은 아니죠. 그저 사람들 사이에 떠도는 일종의 밈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실제 탐사 로봇이 보내오는 디테일한 모습의 목성을 보면 이 목성 공포증이 정말 실제 존재하는 병이 아닐까 의심하게 만들 정도로 굉장히 압도당하는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구의 11배나 되는 엄청난 크기, 오묘한 빛깔로 복잡하게 소용돌이치는 구름들, 이런 낯설고 거대한 모습의 목성을 보다 보면 마치 그 구름의 깊은 심연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기분이 들죠. 특히 목성의 압도적인 느낌을 완성하는 마지막 붉은 활용점정은 바로 목성의 남반구에서 거대하게 소용돌이치고 있는 붉은 태풍 대적점입니다. 놀랍게도 단 하나의 소용돌이이지만 이 안에 지구가 통째로 쏙 들어갈 만큼 아주 거대하죠. 재밌게도 이 거대한 태풍은 목성의 남반구에 있지만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이는 지구에서와는 정반대죠. 그래서 목성의 대적점은 안티사이클론이라 부릅니다. 갈릴레이가 처음 망원경으로 목성을 바라본 이후 17세기 때부터 많은 천문학자들은 목성 표면의 대적점의 존재를 눈치채기 시작했죠. 프랑스 천문학자 지오바니 카시니는 1665년에서 1703년 사이에 꾸준히 목성을 바라보면서 목성 표면의 같은 한 자리에서 사라지지 않고 유지되는 영원한 반점을 발견합니다. 이후로 지금까지 대적점은 사라지지 않았죠. 대체 언제부터 이런 거대한 태풍이 목성에 존재했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인류가 300년 전부터 그 존재를 눈치챘을 뿐 아마 그보다 훨씬 전부터 대적점은 있었을 겁니다. 놀랍게도 과거에 기록된 모습과 현재 보이는 모습을 비교하면 큰 차이를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대적점은 훨씬 크게 찌그러진 타원 모양을 하고 있었죠. 그 너비만 지구가 3개는 들어갈 만큼 아주 넓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관측되는 대적점은 훨씬 좁고 둥근 원에 가까워졌죠. 100여 년 사이에 너비가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최근까지 천문학자들은 언제부터 존재했는지 알 수 없는 목성의 거대한 태풍이 사그라들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죠. 하지만 대적점은 그리 쉽게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최근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죠. 허블 우주망원경의 새로운 관측에 따르면 이 대적점의 소용돌이가 10년 사이에 다시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목성의 태풍은 다시 되살아날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이죠. 목성의 구름 속엔 대체 어떤 세계가 숨어 있을까요? 우주먼지의 현자타임즈, 새로운 재기를 꿈꾸고 있는 목성의 대적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800년대까지만 해도 목성의 대적점 크기는 약 41,000km 정도로 보였습니다. 이후 1979년 보이저 1, 2호가 연달아서 목성 곁을 지나가며 관측한 대적점의 크기는 그보다 더 작아진 23,000km였죠. 허블 망원경도 꾸준히 목성의 대적점을 관측하고 있습니다. 1995년엔 21,000km 크기였던 대적점이 2009년엔 18,000km로 보였죠. 원래는 아주 길게 찌그러졌던 대적점의 폭이 해마다 평균 930km 정도씩 꾸준히 쪼그라들면서 더 둥근 원 모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 대적점의 면적만 좁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동시에 대적점을 이루는 태풍의 깊이는 더 깊어지고 있죠. 이는 마치 회전판 위에 반죽을 돌리면서 도자기를 빚는 것과 비슷합니다. 넓고 납작하게 퍼져있던 반죽을 길게 세우면 길이는 길어지고 입구는 좁아지죠. 실제로 대적점 태풍의 깊이가 목성 깊숙이 더 들어가면서 대적점의 색깔이 더 확연한 주황빛으로 물드는 모습이 관측되었습니다. 대적점의 독특한 붉은 색깔이 만들어진 원인은 아직은 미스테리이지만 구름 깊숙이 태풍 아래쪽에 숨어있는 어떤 성분에 의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적점의 깊이가 더 깊어지면서 이 구름 아래쪽에 있던 화학 성분들이 더 효과적으로 구름 상층부까지 뒤섞였고 대적점의 붉은 빛이 더욱 선명해진 것으로 보이죠. 대적점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는 긴 구름띠 사이에서 소용돌이 치고 있는 태풍입니다. 그래서 마치 컨베이어 벨트의 바퀴처럼 위아래 구름띠와 함께 맞물려서 빠르게 돌고 있죠. 대적점 소용돌이의 가장 바깥 최대 풍속은 대략 시속 650km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대적점의 회전 속도도 눈에 띄게 변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빠른 이 회전 속도가 2009년에서 2020년 사이에 약 8% 가까이 더 빨라졌죠. 이는 단순히 이 기간 동안 관측된 주변 구름띠 흐름 속도만 가지고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갑작스럽게 대적점은 점점 둥글게 변하고 있고 또 회전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죠. 그렇다면 대체 이 수백 년째 사그라들지 않고 점점 난폭해지고 있는 대적점은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그 아래에는 대체 무엇이 있는 걸까요? 보통 지구에선 적도 부근의 따뜻한 바다가 에너지를 얻어서
태풍의 씨앗이 만들어집니다. 2016년 천문학자들은 목성의 태풍 역시 이와 같은 열원에 의해 형성되고 있을 거란 새로운 증거를 포착했죠. 하와이 지상망원경의 적외선 분광기로 목성 표면을 관측한 결과 마침 대적점이 놓여있는 영역의 상공 800km 구름에서 주변보다 더 많은 열이 방출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태양으로부터 지구보다 5배나 더 멀리 떨어진 목성에서 받을 수 있는 희미한 태양빛만 생각한다면 이러한 높은 온도는 설명할 수 없죠. 분명 구름 밑에 어떤 미지의 여론이 뜨겁게 달궈져 있다는 뜻입니다. 아쉽게도 직접 목성 구름 속에 들어가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 구름 속에 무엇이 있는지는 직접 관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나마 2016년에 목성에 도착한 이후 가장 최근까지 목성 곁을 지키고 있는 주노 탐사선이 이 무모한 탐사에 가장 근접한 시도를 하고 있죠. 아주 크게 찌그러진 타원 궤도를 돌면서 주기적으로 목성 구름 표면 바로 위를 아슬아슬하게 스쳐 지나갑니다. 이 과정에서 구름 바로 아래 숨어있는 미지의 세계를 들춰내려 하고 있죠. 그리고 주노는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목성의 새로운 비밀을 한 가지 밝혀냈습니다. 오랫동안 많은 천문학자들은 목성이 단순히 오래전 뭉쳐진 하나의 단단한 암석이나 금속 핵을 중심으로 주변에 있던 가벼운 가스 물질을 모으면서 형성되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중심엔 아주 단단한 경계를 갖고 있는 암석과 금속으로 구성된 핵이 있을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주노는 전혀 다른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주노 탐사선은 목성 곁을 지나면서 목성의 중력을 측정했고 목성 내부 물질들의 밀도 분포를 그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목성 중심엔 분명한 경계로 구분되는 단단한 핵이 아니라 중심부터 외곽까지 분명한 경계 없이 물질이 펑퍼짐하게 퍼져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죠. 이 놀라운 사실은 오래전 목성이 또 다른 거대한 행성과 충돌하면서 핵에 있던 물질이 펑퍼짐하게 흐트러져 퍼졌다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갓 태어난 어린 목성이 단단한 핵을 갖고 있던 지구의 10배 정도 크기의 또 다른 암석 행성과 충돌했을 때 이런 펑퍼짐한 중심부를 가지게 되죠. 그리고 이 충돌 순간 발생한 막대한 에너지는 오랜 시간 목성이 강한 자기장과 거리에 비해 뜨거운 온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그 비밀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아쉽게도 목성보다 더 멀리 떨어진 다른 비슷한 가스 행성들 토성, 천왕성, 해왕성에선 이와 같은 더 디테일한 관측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성과 그 대적점에서 발견된 여러 특징들이 목성만의 독특한 특징인지 아니면 태양계 가스 행성들이 두루 갖고 있는 공통된 특징인지는 이야기할 수 없죠. 목성의 태풍은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인류가 줄곧 바라보고 있는 너무나 익숙한 풍경이지만 대체 이들이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조차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지금껏 목성 구름의 가장 바깥 그 껍데기만 보고 있을 뿐 그 두꺼운 구름 속 감춰진 진정한 목성의 모습은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막연하게 느끼는 목성에 대한 공포증은 단순히 그 압도적인 덩치, 징그러운 구름의 모습 때문이 아니라 아직 우리가 목성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우리들의 무지에 의한 두려움인 것은 아닐까요? 우주먼지 현자타임즈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우주먼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